이곳은 일본의 한 신사 앞의 거리입니다. 웅장한 절 아래는 벚꽃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과 노점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올라온 수많은 폭죽들이 하늘을 수놓죠. 그런데 일본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본을 이런 모습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설명한 학자와 이론이 바로 오늘 소개할 존 어리와 관광의 시선입니다. 관광은 본래 18세기 후반 전문직 중산계급 자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지 지나치는 장소를 찬찬히 음미하는 것만이 관광의 목적이었죠. 덕분에 관광지는 그대로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교통수단의 대중화로 여행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떠날 수 있는 대중화된 여행인 투어리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존 어리는 변화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귀족 자제가 아닌 일반 대중으로까지 관광이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일상과 생기 유지를 위해 단기간에 다시 출발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둘째는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반면 그만큼 사람들이 여행에서 인식하는 것의 범위가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걷거나 마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난 풀 한 포기조차도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하루에도 수백 킬로씩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풀 한 포기가 아니라 커다란 건물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학은 노동, 정치, 자살과 같은 보다 더 무거운 주제들에 흥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관광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걸까요? 어린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관광이라는 비일상적인 행동을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일상인 정상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아. 마치 문과 성향인 시오가 이과 성향인 토리를 보고 나는 수학이 어렵고 국어가 쉬운데 토리는 나랑 다른가 보네. 한 발 더 나아가 시오는 토리랑 비교해보니 역시 나는 문과가 맞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은 이에 더하여 일상에서의 이탈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을 연구함으로써 오히려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의 시선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은 관광의 시선이 총 세 가지 시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환영되는 시선입니다. 관광객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하고 관광지는 호객행위로서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호객행위는 흔히 떠올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호객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접대해주고 환대해주는 손짓이나 그런 흥겨운 분위기를 의미하죠. 일식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힘차게 하고 외쳐주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둘째는 관람의 시선입니다. 관광객은 자신의 시선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관람하며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거나 관광지의 특정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관광 경험을 기록하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형성하죠. 마지막은 상징적인 시선입니다. 이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와 의도에 관심을 가지며 관광지의 역사, 문화, 가치 등을 통해 관광지를 특별하게 인식하고 자신과 연결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들은 관광지와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지화된 관광의 시선은 관광지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관광지에 대해 형성된 특정한 이미지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다운 면모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일본에 가면 왠지 국내와는 차원이 다른 최고급 오마카세 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이 솟은 도성에는 화려한 기모노와 사무라이 갑옷들이 전시되어 있을 것만 같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애니메이션에서 봤었던 것만 같은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죠. 이러한 시선들은 각자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도 아마 우리나라에 김치나 불고기, 전통 한복과 웅장한 궁궐, 신나는 케이팝 공연 등을 기대하고 있겠죠. 존 어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관광지 그 자체도 이러한 관광객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지의 의식은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을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의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관광지는 관광의 시선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심지어는 원래 없었던 것들이더라도 관광의 시선과 요구에 따라 새롭게 구축하게 됩니다. 원래는 신사 앞에서 소박하게 기도만 올리고 작은 모임만 갔던 사람들이라도 방문하는 관광객들마다 전부 흥겨운 축제와 노점상을 찾는다면 결국에는 화려한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게 되겠죠. 존 어리는 이런 현상을 관광지의 과잉 연출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국에는 관광지의 전통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마저 변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앞서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정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본의 관광지를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마저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관광의 시선은 관광사회학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입니다. 관광을 사회학적으로 조명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존 어리와 관광사회학은 학문의 지평을 한 발 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사회학에는 관광처럼 상상치 못한 즐거움과 놀라움을 가져다줄 작은 이야깃거리들이 분명 많이 남아있고 또 생겨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사회학들이 숨어있지는 않은가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